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최근 구글이 발표한 전 세계인들의 인기 검색어 탑10을 통해 올해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위 검색어 대부분이 코로나 혹은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의 확산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증시는 2020년에도 호황기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전 세계는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는 유례 없이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특히 비대면 활동으로 수혜를 받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 비중이 높은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일본의 마더스 지수가 모두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테마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테마 ETF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테마 ETF는 무엇일까요? 테마 ETF는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그리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주제 혹은 테마를 정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테마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변화, 즉 메가트렌드에 가까운 개념이며, 하나의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ETF나 하나의 산업에 투자하는 섹터 ETF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에 집중해서 여러 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주목받은 테마를 정리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다음은 올해 성과가 좋았던 테마 ETF를 정리한 표입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는 테마 ETF만 골라보았는데요. 이 중 가장 성과가 좋은 ETF는 태양광 ETF로 올해 수익률이 무려 240%에 달합니다. 이 표를 다시 분류해보면 올해 주목받은 테마를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유전자 편집 기술, 디지털로의 전환, 그리고 긱 이코노미입니다. 친환경은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테마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국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회복과 친환경을 연계시킨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 뉴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말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명확해지면서 친환경 테마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은 매년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당장 2021년부터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가시성과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친환경 테마 ETF 속에 편입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전기차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ETF 상위 종목에 모두 이름을 올린 미국의 태양광 업체 엔페이지는 지난 1년 수익률이 무려 590%에 달합니다. 엔페이지는 태양광 패널에 붙이는 마이크로 인버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인버터란 직류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을 교류로 바꾸어주는 부품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전체 태양광 시스템에 하나의 인버터만 붙여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인버터를 사용해왔습니다. 헌데 단점은 예를 들어 패널 중 하나에만 낙엽이 떨어져도 전체 발전 효율이 낮아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엔페이지가 생산하는 분산형 마이크로 인버터입니다. 분산형 마이크로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당 하나씩 부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낙엽이 태양광 패널 하나를 가려도 전체 발전 효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고, 이런 강점에 힘입어 현재 경쟁사 솔라 엣지와 함께 주택용 시장을 독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엔페이지가 유독 주목을 받은 이유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ESS 때문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설치하게 되면 낮 시간 동안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어 태양광을 주 전력원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엔페이지는 올해 7월 경쟁자보다 빨리 ESS 결합 제품인 인차지를 출시했고, 고객들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결합 제품을 채택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페이지는 장기적으로 인버터, 배터리, 스위치, 컴바이너,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시하는 태양광 솔루션 기업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타겟 시장 규모를 2022년 125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띄는 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태양광 ETF, TAN이 올해 가장 성과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태양광 비중의 기여가 컸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70에서 80%까지 늘리고 관련 부분에 100조 위안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발전 단가가 하락 중인 중국 태양광 산업은 이 모든 계획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양산 기술의 혁신, 낮은 전기료 등을 바탕으로 이미 전 세계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 성장과 함께 발맞춰 그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친환경 테마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내연기관차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말이 이끄는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1900년 당시 뉴욕시에서는 매일 10만여 마리의 말이 만들어내는 1000톤 이상의 말똥이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3년 만에 뉴욕 도심은 마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당시 내연기관의 파괴적인 성장에는 미국 포드사의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과 대규모 유전 개발로 인한 에너지 단가 하락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산업의 발전 과정도 이와 유사한데, 기술 발전을 통해 주행거리와 구매 가격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대량 상용화의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가 올해의 종목으로 등극했고,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1000%를 넘는 등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성과가 좋았던 테마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인간의 DNA에서 유전 질환을 유발하는 특정한 부위의 염기를 잘라내어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이미 1900년대 1세대 기술인 징크핑거로 시작했지만 2세대 기술인 탈렌을 거쳐 3세대 기술인 크리스토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용과 기술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3세대 기술인 크리스토퍼 카스9은 기존 기술에 비해 그 사용법이 너무나 쉽고 정확하고 매우 저렴해서 유전자 조작의 민주화를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에 투자하는 대표 테마 ETF인 ARKG는 이 크리스토퍼 카스9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그중 크리스퍼 테러퓨틱스를 설립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박사는 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동료 제니퍼 다우니 박사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난치병 치료뿐 아니라 푸드테크와 코로나 진단키트 기술로 활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해 의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는 닭, 가뭄에도 절대 죽지 않는 작물이 등장하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세 번째로 성과가 좋았던 테마는 디지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올해 이 테마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ETF는 세 가지인데요. ARKW는 테슬라, roku, 스퀘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스트리밍, 핀테크,
등 광의의 범주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해석했다면 다른 두 ETF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투자에 더 집중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ETF가 편입했던 온라인 플랫폼 종목 중 올해 유독 탁월한 성과를 보인 종목들은 모두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카테고리에 종사하는 회사였습니다. 먼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오버스탁인데요. 올해 상승률이 726%에 달합니다. 이 업체는 가구나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다른 업체들의 재고를 저렴하게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성비 좋은 온라인 가구와 가정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동사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올해 미국 가구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전년의 23%에서 36%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비슷한 변화는 명품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파페치는 압도적인 판매 라인업을 자랑하는 글로벌 1위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명품의 특성상 이커머스로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의 확산은 이 업체에게 명품 소비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식지 않은 사람들의 명품 소비는 금세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동사의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명품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전년 12%에서 올해 23%로 급등했고 동사의 주가 상승률은 516%에 달합니다. LC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핸드메이드 시장은 그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육박하지만 너무 많은 경쟁자가 존재했고 대부분 거래가 오프라인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핸드메이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마스크를 사러 들어왔다가 다른 제품도 구매하는 행태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파편화되었던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사는 유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현재 동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시장 점유율은 5%인데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밖에 클라우드와 핀테크 산업이 올해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각각의 영역에서 스퀘어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269%에 달하는 스퀘어는 스마트폰에 꽂아서 사용하는 이 네모난 카드리더기 결제 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점의 결제 솔루션을 담당하는 셀러 에코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입니다. 올해는 이 캐시앱이 스퀘어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퀘어는 이 캐시앱에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붙여 사용자들의 락인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이 되는 결제와 송금 기능에 주식 중개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초 은행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면서 적금과 캐시카드 등 다양한 뱅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 이체가 허용되고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캐시앱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올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종목입니다. 핵심 기술 경쟁력으로는 CDN 기술을 뽑을 수 있는데요. CDN 기술이란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중앙 집중된 트래픽을 완화하는 기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영상 수요가 폭발하면서 많은 통신망에 트래픽 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이러한 CDN 기술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어 동사의 기술력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좋았던 테마는 긱 이코노미 테마였습니다. 긱이란 일시적인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섭외한 단기 연주자를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풀타임보다는 임시 계약직 일자리가 더 빨리 성장하는 풍토와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제 현상을 일컫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빈집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와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기코노미 속에서 고성장한 기업입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미국 3대 호텔 체인 업체인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프리랜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은 파이버로 미국판 크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올해 주가 수익률이 820%에 달합니다. 파이버에 따르면 아직 대부분의 프리랜서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파이버는 프리랜서들과 그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으로 매칭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마다 발생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취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중개를 넘어 하이 퀄리티 프리랜서들의 서비스를 따로 분류한 파이버 프로, 팀 단위의 전문가 서비스를 분류한 파이버 스튜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 사이트를 론칭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터내셔널 확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은 주요 테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달라진 생활 방식 변화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백신 보급 이후에도 지속 유지 가능한 성장인지는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은 이러한 구조적인 트렌드 변화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해외 펀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된 테마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MP 재간접 펀드인 월드 인베스트 펀드고, 다른 하나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펀드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관련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며 2021년에도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과 성공 투자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